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우리 초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종로경찰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앞에서 수많은 소동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스피커를 크게 틀면서 계속 난동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조차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경비과장이라는 분은 일반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겁박을 하고 집회관리를 굉장히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경찰을 제외한 수많은 적폐경찰들이 아직도 경찰서 곳곳마다 숨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종로경찰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1650일이 넘도록 그곳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겁박을 하고, 극우 유튜버 단체들이 와서 이 아이들에게 쌍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차량으로 돌진까지 하면서 이런 무고한 행패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 경비과는 어떠한 제지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곳에서 경찰에게 항의를 하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연행까지 해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로경찰서의 허술한 집회관리와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관리 허술하게 하는 종로경찰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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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소녀상 반일행동 학생 분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7일 소녀상을 지키는 여학생을 해련 유튜버 하나가 도찰하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이에 신고를 받아 출동 나온 종로경찰서 경찰들은 도찰범의 계속된 조차를 방관하면서 피해자인 여학생의 호소를 들은 채 하지도 않고, 이에 분노하는 시민을 절도범이라 현장 체포해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던 또 하나의 시민에게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며 막말을 하는 도저히 상식에 벗어난 언행마저 일삼았다. 이런 행동들은 경찰이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고 해륜 유튜버는 보호하던 중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다. 진정에는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성희롱범,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고 일반 시민을 절도범으로 몰아 체포한 오인 검거. 둘째, 일반 시민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를 진정하고자 한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청은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며 마치 일제시대 때의 순사를 연상케 했던 이들의 형태와 행태에 대해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쳐달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1.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강경환과 경비과 직원 김창남은 시민들에게 노숙자냐, 인간 같지 않은 인간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진정인에게 시비를 걸고 포옹과 모욕을 일삼았다. 2. 종로경찰서 직원은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의 핸드폰과 손괴시키고 시민에게 모욕적인 말과 기자에게 폭력을 지시하며
모욕을 일삼았다. 3. 종로경찰서 직원은 현장에서 성희롱 현행범을 도주시키고 증거품을 압수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지하고 증거품을 경찰에게 제공하려는 시민을 절도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하였다. 4. 종로경찰서 형사는 진정인을 경찰서 내에 폭행하여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119 및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실시간으로 폭행 장면을 본 시민들이 경찰서 내부에 들어가 구호조치를 하려는 시도도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피진정인은 시민을 폭행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태만 직무유기, 폭력을 행사하였다. 5. 집회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평화소녀상이 시설물 보호 요청이라는 되어 있지만 오히려 경찰들이 훼손하고 표지석을 밟고 있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시설물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경찰들이 보수단체를 이용하여 폭력 시위로 변질시키고 소녀상 지킴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집회 유지를 잘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피진정인을 직무유기와 평화소녀상 훼손으로 고발한다. 진정인은 위 내용들을 하나하나에 관련 증거 영상이 있으며 모두 사건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다. 소녀상은 정치적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는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면 한 면이며 되새겨야 할 뼈아픈 역사적 상징이다. 이러한 소녀상을 지키는 자와 없애려는 자들의 대립에서 없애고 훼손시키려는 자들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시민을 기만한 종로경찰서의 행태에 분노한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진정인. 당구 한번 해주세요. 종로경찰서 규탄구. 친일 극우 유튜버 비호하는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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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토록 종로경찰서는 제대로 된 집회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초심 백은종 선생님의 종로경찰서에 대한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경찰들의 그런 공무수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이 많지만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고 잘 하십시오, 앞으로 잘 하셔야 했는데, 제가 당한 경험과 이 학생들이 제가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본 결과 정말 그 종로경찰서의 경찰들의 편향적인 그런 공무집행 수행이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할 그런 한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만 보더라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진 그 시민에 대해서 경찰들이 바로 체포도 안 하고 그 시민을 그냥 놔두고, 그렇죠, 체포를 했다면 당연히 경찰들이 압박을 해서 수갑을 채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유스럽게 놔둔 부분, 그 부분과 과거 지난날 내가 이 학생들이 있는 그 소녀상 옆에서 이 의원한테 계란 던졌다 해서 나를 체포할 당시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경찰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정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옳은 사람은 위해주고 옳지 못한 사람을 질책하는 게 공정이지, 요즘 경찰은 옳지 못한 폐륜아들까지 공정이란 비명에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이게 공정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이 왜 있습니까? 공권력이 왜 있습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질책하고 또 법에 단죄까지 가는 게 그 경찰이나 공권력의 그 할 일들인데, 지금 경찰들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중간에서 서로 이쪽 저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 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계란 테러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소녀상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종로경찰서의 그 경비계장의 이런 만행들은 수개월 전부터 저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경한 경비과장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태극기 모독사를 비워오는 듯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결국 진정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심각히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공권력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고 있지 않다. 체질 매국노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그거는 경찰뿐 아니라 어제 재판 결과에 이 의원한테 계란 하나 던졌다고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 무슨 법령에 있다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할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악법에 저항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옆에 계신 반일행동 이 학생들이 앞으로 소녀상 지키기를 할 동안에 법에 있더라도 옳지 않은 법은 가감히 저항해서 우리가 그 법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이고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경고합니다. 왜 경찰청장 그 수행을 이따위로 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이분들이 폭력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결코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 문감용 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한 초심님의 종로경찰서 규탄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친일의 근간에 뿌리를 둔 경찰들입니다. 일제 치욕의 강점 36년 시절 그들은 일본에 빌붙어서 순사질을 하며 도덕설 등과 같은 악질 친일 순사질을 해왔던 경찰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와 다시 손을 잡고 박정희의 유신 독재와 다시 손을 잡고 전두환의 군부 독재와 손을 잡으면서 친일과 독재에 빌붙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해왔습니다. 도덕술과 이익은 안에 뿌리를 둔 이 경찰들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경찰로서 우리 국민과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의 경찰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소녀상 반일 행동에서 저 극우 유튜버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 학생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소녀상을 지키는 지킴이들을 향해 이른바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불법 촬영을 하는 현장을 우리 시민들과 소녀상 지킴이들이 보았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여자는 씻어야 되는데 너무 안 씻는다. 냄새가 난다. 일본군 위안부 시절에 할머님들이 오줌을 참는 법을 배웠다는데 쟤네들도 쫓아하는 것 같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엉덩이가 가벼워서 쟤네는 오래 앉아있지 못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듣기만 해도 거북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들을 이른바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녀상 지킴이를 향한 말도 안 되는 망언과 망동을 자행했습니다. 그에 우리 지킴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제 종로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그거 유튜버가 난동을 벌이고
맞지 않습니까? 소녀상을 찾아와서 내가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소녀상 지킴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친일 극우 유튜버들과 부하내동하며 그들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방관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경찰들의 행태입니다. 지금 경찰들 뭘 하고 있습니까?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소녀상 옆에 24시간 동안 붙어있지만 저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던 친일 극우 유튜버들이 소녀상 옆에 앉는 것 하나 막지 못해 쩔쩔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 경찰들의 행태입니다. 소녀상 지킴이들의 촛불문화제는 불법 집회라 이야기하며 촛불문화제를 탄압하는데 경찰들의 수많은 경찰들이 동원되지만 귀를 찢을 듯한 총탄 소리와 고막 테러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비호하는 게 지금의 경찰입니다. 지금이 75년이라는 시간이 해방이 되고 나서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5년이라는 시간은 아이가 할머니가 되는 장구한 시간입니다. 일본으로부터 36년, 그로부터 75년이라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님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녀상이 어떤 공간입니까? 36년간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받고자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님들의 동상인 소녀상입니다. 그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인 테러를 자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우길기가 달려있는 전쟁범죄의 상징인 우길기를 붙이려고 한 것도 바로 저 친일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저 친일 극우 유튜버의 방동 하나 막지 못하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경찰들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 이미 수많은 민중들과 시민들이 보았습니다. 경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로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 친일 극우 유튜버들이 우리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찾아와서 얼굴을 확인하겠다. 나를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킴이의 소녀상을 지키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친일 극우 유튜버입니다. 친일 극우 유튜버를 비호하고 방조하고 있는 21세기 친일파 네, 지금 감춰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비호하고 소녀상 방조하는 지킴이 경찰 아니면 또한 친일 경찰입니다. 극우 유튜버한테 그렇기 고찰을 때문에 당한 우리 피해자입니다. 단합의 반을 청년학생 공동행동은 악패를 청산하고 진정한 친일 잔재가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쌩! 네. 네, 우리 소녀상 반일행동 우리 지킴이 학생의 아주 가열찬 투쟁 발언이었습니다. 이토록 지금 종로경찰서는 제대로 된 집회관리를 하지 않고 편향적인 집회관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 종로경찰서는 3년 동안 3년 내내 광화문광장을 더럽혔던 저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을 방조하고 방관하면서 거의 내란 선동에 준하는 집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극우 세력들은 더욱더 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소녀상 지킴이 아이들한테까지 가서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전범기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버젓이 자랑스럽게 걸어쳐 놓았습니다.
그것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소녀상 바지행동 지킴이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그 천번길을 뛰어내려 하자 오히려 그 아이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 종도경찰서의 행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 일제 치욕의 강점 36년 신비 시절을 만들게 한 일본에 대한 감정은 피가 끓고 분노가 끓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종도경찰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저 극우 세력들을 3년 내내 순수방관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 적폐들이 준동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도록 눈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들과 우리 소녀상 바지행동 학생들은 함께 적폐청산의 맨 선봉에 서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계속해서 이번 7일 벌어졌던 소녀상 지킴이 앞에서 저 성희롱 성추행을 도찰을 하던 극우 유튜버의 증거물을 보존하기 위해 증거물을 달라고 했던 시민이 있습니다. 이 시민을 핸드폰을 훔치려 한 철도죄로 긴급 체포해 간 우리 시민의 규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제가 뒤에서 마이크를 내리고 하면 앞에 계신 조심님과 저희 지킴이님께 혹시라도 비말이 틀까봐 우려가 있습니다. 구호 먼저 하고 시작. 예, 알겠습니다. 구호 좀 해서 할게요. 먼저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제가 헌법 7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우리 헌법 7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7월 7일 날 밤 평화의 거리에서는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구하려는 시민들과 위법한 범죄자들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모두가 선량한 피해자들이십니다. 금방 발언했던 저희 소녀상 지킴이, 이 지킴이가 위법한 행동을 당할 때 그 주변에 종로경찰서 직원들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그 학생을 가해한 그 성범죄 피의자를 제재하지 않았고, 그 성범죄 피의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다 했습니다. 우리에겐 완벽한 증거가 있었고요, 증인도 존재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저희는 그자가 자기 임의대로 촬영을 하고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거센 항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현행범의 이상한 조항을 들었던 종로경찰서의 어떤 직원, 그 직원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폭도가 될 뻔했습니다. 그날 만약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유혈극이 벌어졌을 것이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자는 나중에 위협을 느꼈는지 몸을 피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고요. 그자의 손에는 성도찰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의심받는 핸드폰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시민들께서는 저 핸드폰을 압수해야 된다, 저 핸드폰이 범죄의 증거다 라고 하며 핸드폰을 압수할 것을 누차 말했지만 그 어느 경찰 하나 그 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셨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핸드폰이 분실 상태였어요. 두 가지 사안이 뒤집혀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목은 아프고 짜증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제 눈에 제
똑같은 핸드폰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자의 주머니에 있는 걸 봤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전제합니다. 그날 공권력은 없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현행범을 잡지 않았고,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모욕적인 발언을 경찰에게 듣고 있음에도 그 어떤 제재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찾고자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무력하게 제 핸드폰을 들고 가려 한 그자를 둘 수가 없었어요. 예,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날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 밤이 지나고 저는 어느덧 파출소를 지나 종로 경찰서에 가 있더군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냐고. 증거품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증인은 있느냐? 아무도 대답 안 해요. 피해자 있느냐? 대답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민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붕괴합니다. 제가 있던 자리가 경찰서라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가 붕괴된 것에 대해서 저는 붕괴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발하기 위해 여기 나왔고, 저희는 한마음으로 외칩니다. 종로 경찰서의 위헌성입니다. 위헌성. 종로 경찰서는 위헌적인 단체에 불과해요. 헌법 7조를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는 단체가 종로 경찰서입니다. 이 점을 경찰청에서는 조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종로 경찰서가 존재하는 100년 동안 이 땅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개국본이었던 제가, 그 이전에 깨심이었던 제가, 촛불심이었던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버라고 나섰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돼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시자고요. 종로 경찰서가 끝장날 때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종로경찰서는 굉장히 편협한 집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극우 세력들이 수많은 소동을 부리고 수많은 욕설을 해대도 그들은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우리 시민들은 바로 억압하고 탄압해버리고 때론 연행도 해가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편협한 종로경찰서의 직무유기를 눈뜨고 봐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고 저 적폐 경찰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녀상 반일행동 공동대표에 가열차게 소녀상 앞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무려 4년 6개월을 소녀상 앞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을 하고 있는 이소영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하기에 앞서 우리 지킴이들의 성추행, 성폭력 건으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분노해 주시며 특히나 오늘의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시며 이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서 우리 친구가 낭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일행동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1662일이라는 시간 동안 소녀상 옆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몰아쳐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소녀상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소녀상을 지켜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있는 아베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뿐만 아닌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녀상 농성을 계속해서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친일 극우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이밀며 날뛰며 집회를 빙자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보호하고 위안부상 철거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읊조리며 정신되는 가짜라고 외치는 저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논리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부는 보호하고 위안부상 철거하라는 말이 얼마나 논리적 모순인지 모든 시민들이 굳이나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녀상은 할머님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투쟁하기 위해서 투쟁해오신 수요일을 기념해 천일차에 세워진 소녀상입니다. 그런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외치는 저들의 목소리가 아베와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길기 전반기를 들이밀며 소녀상 뒤편에 가로막을 대고는 저들에게 절대 소녀상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세기 친일파와 같은 노름이며 말도 안 되는 지금 현 시기에 있는 친일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우리 소녀상 지킴이는 소녀상에 밧줄을 묶어 소녀상에 절대로 한 몸도 한 발자국도 떨어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연자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그 연자 시위에 돌입한 지 오늘로써 25일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진동은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촬영으로 살해의 위협을 하려고 하는 등 우리 지킴이를 불법 촬영하며 성추행, 성폭력적인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지킴이를 고소하겠다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날뛰는 저 친일극우들의 발을 맞춰 경찰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보며 우리는 경찰청에 앞에 와서 규탄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방관하며 저들을 비호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친일경찰입니다. 종로경찰서뿐만 아니라 결국 이 종로경찰서를 진두지휘하는 경찰청을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포를 부리고 다니는 이 친일극우들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옹호한다면 결국 종로경찰서와 경찰청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찰청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누구입니까? 민감용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장을 아직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종로경찰서에 대해 똑똑히 친일 행위를 한 것과 저 친일 극우 세력들을 비호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장도 결국 똑같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에 21세기 친일파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소녀상에 우길기를 내걸며 이렇게 친일 행위를 하고 다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킴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신원을 알아가지도 않은 채 다른 경로를 통해 지킴이의 신원을 알아내고 지킴이들을 채증하면서 이거 봐라 찢지 않았냐? 우길기 들어간 소피켓을 찢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게 종로경찰서입니다. 우길기를 방관한 것도 모자라서 전번기를 찢은 소녀상 지킴이에게는 조사받으려고 하는 곳이 종로경찰서입니다. 이게 21세기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번기를 내거는 저들을 처단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전번기를 찢은 지킴이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처단할 수 있는 친일청산 3대 법안을 꼭 발의해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촉구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친일파들을 처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절대로 이 땅에 전범기를 들이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범기를 내걸며 들이밀는
친일 그분들과 친일 세력들, 친일 반영분리들 청산에 앞장서 언제나 계속해서 소녀상 옆에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네, 우리 소녀상 지킴이 반일행동 이소영 대표의 가열찬 종로경찰서 규탄 강력한 투쟁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경찰청의 종로경찰서에 대한 진정서를 잠시 후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과 우리 소녀상 공동대표 이소영 대표와 함께 민간중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반드시 우리의 진정서를 종로경찰서로 다시 내려보내지 마시고 경찰청에서 직접 진정을 접수하시고 종로경찰서를 경찰청에서 직접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앞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